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또다시 공급 부족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제 강화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고 서울 도심 내의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요 방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공급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저희 황부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하는 현재 이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의견을 써놓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가셔서 이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써서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 김포의 상가와 그리고 광명의 이 상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지역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소화지구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41제곱미터, 시세는 6억 3천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상가 한번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요, 일단 대단지 아파트가 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상주 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상가 개요와 추천해 주시는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소화동 상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소화지구의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전용은 약 41.3제곱미터고 현재 임차인들이 거의 다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고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 준공에 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했을 때 바로 이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동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세는 현재 6억 3천 정도에서 6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 자체에는 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현재 이 총 11,690세대, 인구는 32,425명 정도가 현재 꾸준히 인구와 세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이 소화지구 내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 주변에는 대형 상권이랑 이 항아리 상권, 이 상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인근의 가리대 사거리 기준으로 이 구름산 지구가 현재 들어설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만 벌써 5,700세대가 확정이 됐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인구가 또 유입이 될 뿐더러 상주 인구는 그만큼 많아지고 이 상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유동 인구마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근 대형마트라든지 메디컬 빌딩, 거기다 이 학원가까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동 인구가 상주 인구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상가는 아무래도 다른 부동산과 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법도 좀 다를 것 같고 분석하는 것도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유동인구와 상주 인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상권 분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현재 이 곳 주변을 좀 지도와 함께 만나보시자면 이 가리대 사거리 인근으로 해서 바로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이마트가 대형 할인마트가 있는데 이 대형 할인마트 맞은편 거리 라인으로 해서 이 메디컬 인프라라든지 이 학원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아파트 단지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좀 유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는 뭐 859세대, 2단지는 609세대 해서 7단지까지 총 5,217세대,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 상업 지역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의 아파트 상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다소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주변 자체로는 바로 소아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는 근린공원 자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여가 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근린 시설이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대형 할인마트를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 주변으로의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다 이 광명 구름산 지구 자체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5,7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일반 상업 지역의 내에 있는 이 상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구역 자체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앞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 체납에 의해서 이 설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학생 수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이 자체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자체에도 이 주거 지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유입 자체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구 유입에 대한 근거는 잠시 후에 이 이슈와 호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거 인구, 고정 인구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구가 좀 유입이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어떤 미래 가치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이 광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보기 전에 현재 이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 때문에 부동산 금액 자체, 유동 금액 자체가 이 수익형 부동산, 즉 상가 쪽으로 많이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 유입이 되면서 상가 시장 자체에 훈풍이 좀 불고 있고 시중에 이 유동 자금이 상가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자체는 정부에서 현재 강력한 규제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이 준공에 임박한 상가에 더욱더 높은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소화지구 내의 상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준공이 낮고 임차가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최근 자체에 개발 호재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한 도시가 바로 광명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12개월, 약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전국에 대한 모든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땅값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1위가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 이 광명의 소화지구 내의 일반 상업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광명 소화동 자체, 소화지구 주변에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구름산 지구뿐만이 아니라 인구 유입이 꾸준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소화지구가. 자, 이유는 현재 재건축을 통해서 광명동이라든지 철산동에 이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 자체가 굉장히 고갈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광명동과 철산동 주변 자체로 해서 많은 이 철거와 이주를 시작을 해서 이 소화동 자체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많은 인구 자체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인프라 자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해서 현재 이 찬성과 반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리를 그냥 쉽게 해드리자면 이 광명 자체에서는 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서 구로 차량 기지 자체가 광명으로 오게 되면 이 광명 자체에서는 지하철역 5개를 신설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구로에서는 3개밖에 못 해준다라고 현재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 가지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지하철역 자체를 5개를 늘려서 어떻게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되게 되면 이 소화지구 자체에 가리대역이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리대역이 생김과 동시에 이 서울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접근성 또한 좋아지게 되고 많은 유동 인구 역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현재 이 광명과 목동선이 요즘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가리대 사거리역, 바로 이 소화동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실시 계획 주요 고시 내용인데요. 면적은 굉장히 큰 77만 5천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계획 인구는 12,738명. 이 주변 자체로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거기다 이 계획 세대수는 5,096세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은 현재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환지 처분일까지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이 용지, 주택 용지라든지 시설 용지 자체에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 주택이라든지 공용 주차장, 교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내지는 학군 시설 그리고 학원가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의 많은 편익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추진 일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2025년도 전에 현재로 따지게 되면 2020년도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현재 환지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채집이 매각과 지작물 보장 착수를 해서 이 환지 자체를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자체에 지작물 보상 및 공사 시행을 해서 나머지로 이 2025년에는 공사 시행 및 완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이 구름산 지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 주변 자체의 일반 상업 지역에 대한 가격 자체는 더욱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목동선입니다. 바로 이 광명 목동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당에서 바로 이 공약 추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됐냐면 광명 목동선 자체가 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 실시가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5호선인 목동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호선인 광명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소화지구 자체가 가리대역 주변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광명 목동선은 사전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기게 되게 되면 광명역 1호선 그리고 7호선 그리고 2호선 라인 그리고 5호선까지 환승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이 광명 자체로는 광명 안쪽의 소화지구나 이런 곳들에서는 교통이라는 시설 자체가 대중교통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광명 주변 자체에 대중교통들이 많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거시설은 물론이지만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호가 역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추천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는 베이커리라든지 뷰티스토어, 이동 통신점, 약국, 커피 전문점, 코인 세탁, 편의점, 거기다 이 요식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주변 자체에 임대가 현재 임차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로는 들어와 있는 이 상권 자체에 해당하는 것들, 내가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시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 추천 업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려면요. 임장 활동 자체를 이 전문가와 상의를 잘 해보셔서 투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명 소화지구는 꾸준히 지금 가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좀 유리할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업종 분석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충분한 임장 활동으로 주변 시세 파악도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위락시설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이 주변 자체에 학원가라든지 이런 메디컬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 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어떤 비중을 잘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상가 노출이라든지 상가 자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화지구 자체에는 노출도가 없는 상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자체에 나와 있는 노출도가 높은 이 전면 상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 정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알아봐야 될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잘 메모해서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세 좀 어떻게 될지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주변 자체의 시세가 현재는 7억까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시세 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 6억 3천에서 6억 4천만 원 정도 부가세 별도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 270만 원, 부가세가 별도기 때문에 29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3억 8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시세와 임대 금액과 실투자 금액 잘 파악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시 소화동 만나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주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과 구례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48제곱미터, 시세는 6억 8천에서 7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김포로 가볼게요. 김포는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규제를 좀 잘 피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나 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개요부터 추천 이유까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 김포의 많은 분들께서 이 주거 공간을 먼저 잡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현재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을 할 수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또 수익형 상가, 바로 김포의 구례지구에 위치한 수익형 상가입니다. 전용은 약 48제곱미터, 시세는 6억 8천에서 7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포인트 보자면 현재 710 추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 강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달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활용하면 이 높은 수익률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초역세권 중심상업지 주변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최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집객시설이라든지 배우 수요가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상주 인구가 많으면 초역세권과 더불어 이 항아리 상권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주변 김포 골드밸리와 하군 양촌 산업단지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흡수를 하고 유입을 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교통과 주거 인프라,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이 부동산 매가 자체를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만 그칠 게 아니라 이 차익형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 상업 지역이고요. 배후 수요까지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위치를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여기 이 주변에 구례지구의 상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면 바로 이 첫 번째 중심상업지구입니다. 현재 이 중심상업지구는 이 구례역과 양촌역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로 이 상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이 자체 중심상업지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가 자체가 좀 호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구례지구 같은 경우는 완료 단계에 있어서 한강 신도시 최대의 중심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중심상업지구기 때문에 현재 이 위락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없는 게 없는 상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전체적인 이 위치를 좀 보자면 이 주변 자체로 인해서 구례지구 자체는 2만 8천 세대, 정말 어마어마한 세대가 주변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다 이 배우 수요 자체, 사업지 인구에는 약 9만 7천 명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양촌산업단지라든지 뭐 하군산업단지, 뭐 광역교통, 비즈니스 자원까지 치면은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양촌역 자체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위에 뭐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촌역 주변의 상가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까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반시설 자체 같은 경우도 한강시도시 최대 중심산업 및 주거지가 인접을 했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공실에 대한 리스크 역시 굉장히 적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올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는 이 앞으로의 인구 유입도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한 상가를 저희가 만나보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 호재는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 호재도 참 중요한데요. 현재 이 김포시 자체에 인구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약 35만 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2020년도 5월 달에는 벌써 44만 7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50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김포시 자체는 구청이 없는데 나중에 구가 생기게 되고 좀 더 세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과가 되고 주변 자체에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주변의 상권 역시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세하게 이 구례지구의 인가 증가율은 어떤지 좀 알아보자면 현재 한강 신도시 자체는 16만 명 그리고 이 구례동 자체는 6만 9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현재 유입이 된 상황이고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파트에 이 준공이 나게 돼서 이외에 유입까지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 예상수까지 알아보자면 바로 한 9만 6천 명 정도가 더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의 상가 자체의 자리 자체가 이 매매 금액도 당연히 오를 뿐더러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강 신도시의 연령별 인구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이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젊은 세대로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가 자체의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자체에는 현재 사업체라든지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종사자도 많이 늘어났지만 중요한 건 이 사업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체들이 현재 김포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업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 종사자 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유동 인구 역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바로 이 김포 전 지역의 수혜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바로 GTX D 노선이 신설이 된다는 것인데 이 GTX D 노선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이 김포에 대해서 수혜는 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이 미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5호선이라든지 인천 2호선 연장 사업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역 주변에 이 상권 자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권 자체들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인 이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많은 교통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많은 인구 유입을 생각을 하셔서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증가율과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 체크 포인트를 좀 알아보자면 바로 이 첫 번째로는 차익형 부동산으로 가실지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월세 투자로 가실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 촬영을 하러 오면서 대표님과 이 썰전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 대표님의 말씀을 좀 빗대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 차익형 부동산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 투자라든지 주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유세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둘째치고 100번 양보해서 난 괜찮아 하면서도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양도세에서 많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 자체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자면 월세 투자로 인해서 이 다달이 수익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차익형까지 내다보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되는 물건을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수익률이 높으려면 상권 자체를 잘 따져보셔야겠죠. 바로
바로 역세권이라든지 집객시설, 단지형 주거 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는 물건, 바로 이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등을 알아보시라는 것인데요. 이런 체크 포인트 잘 설정을 해보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세 분석까지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주변의 시세는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6억 8천에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세했을 경우에 보증금 5천에 월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제에 해당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했을 때 금액은 4억 7천 정도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분석까지 모두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살펴본 지역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합정동의 상가 건물하고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저희 살펴보시기 전에 알짜 지역부터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2호선과 6호선 합정역 더블 역세권, 그리고 2호선과 홍대 입구역 쪽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231제곱미터, 연면적은 429제곱미터고요. 시세는 40억에서 42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합정과 홍대 입구라고 하면 서울의 정말 대표적인 상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인구, 상주인구, 너나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요부터 추천해 주신 이유, 개요 정리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자, 꼬마 빌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상가 건물이고요. 자, 위치는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형은 좀 꼬마 빌딩이라고 썼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고요. 대지는 약 231평방미터, 연면적은 건물 연면적이요 429평방미터, 시세는 40억에서 42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것 알아보면요. 면적은 약 70평 정도 되죠. 아까 231평방미터로 말씀드렸고요. 이 토지는 6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목은 대지가 되겠죠. 자,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연면적이 130평입니다. 그리고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구조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되겠죠. 그리고 준공 연도는 2000년 초반입니다. 자,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개요는 이 정도 하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추천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연일 계속되는 주거용 부동산 규제. 이제 막 말만 들어도 지겨우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얼마 전에도 또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제가 전부 다 주거용 부동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고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물건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추천 포인트였고요. 또 도심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건물이 지어지려면은 최소한 3종 일반 주거지 이상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 이상 되는 곳에 상가 건물을 지을 땅들은 현재도 지금 상가 건물이 다 지어져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늘어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할 건물이 들어올 땅이 없다는 거죠. 특히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합정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지역에 상가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희소성이 있겠죠. 희소성이 있으면 당연히 임대 수익은 늘어날 것이고요. 수익형 부동산인데 임대 수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건물 값어치는 상승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자산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거용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추천해 주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희소성까지 가지고 있다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지 분석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굳이 합정역, 홍대 입구역 이거를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일단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실질적으로 합정역, 홍대 입구역, 그리고 상수역까지 합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은 뭐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1, 2위 다투는 상업지역이죠. 거기서 보면은 홍대역 상권이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는 그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주 소비층이 굉장히 젊은 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상권도 오래 유지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개발 호재나 그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변은요, 뭐 홍대, 합정, 상수, 연남, 신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상권이라서 굉장히 상권이 큰 상권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상권에서 더욱더 상권이 넓어진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힘들지 네. 않았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홍대 입구역,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상가 건물이 위치한 주변의 상권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합정, 망원, 성산거리, 그리고 연남동, 동교동 거리, 홍대 입구, 서교동 카페거리, 상수동 카페거리. 자, 이름만 들어도 뭐 알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상권들이죠. 이 상권들이 점점 넓혀왔던 거예요. 처음에 이 홍대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상권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 마포 디자이 출판 특정개발지구나 뭐 당인리 발전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의선 숲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개발 호재로 다가왔었어요. 자,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완료돼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자, 당연히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예정으로 하면은 벌써 공원이 돼 있어야겠지만 그 주변에 많은 뭐 민원들이나 뭐 관계구청하고 협의 때문에 좀 늦어져서 올해 공원화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해서 이 지역 또한 많은 유동 인구가 생겼고요. 자, 마포 지역의 이제 인구 증가율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서울 시내 전체가 1,000만 명인데 마포는 38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포는 좀 특색이 있어요. 자, 마포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 중심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20대에서 40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금액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인구 비율을 보면 이 지역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여성이 마포구, 홍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MD를 구성한다면 20,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그 구성이면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역의 상권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분석하고자 하실 거 말 것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홍대 입구 이 지역부터 상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지역으로 점점 넓어지죠. 여기가 이제 1단계 개발 사업이고요. 여기가 2단계, 그리고 여긴 3단계. 지금은 이 상수역 밑으로 카페거리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그냥 특별히 말로 설명 안 들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전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의 모든 구는 도시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서울시의 플랜인데요. 지금 이곳 서북구 서북권 생활권 발전 방향을 보면은요, 발전 방향 자체는 창조 문화 산업 특화 그리고 양호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지역 자체를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중심지 일자리, 뭐 주거지 관리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요. 자, 마포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돼 갈 것입니다. 자, 마포구에 특히 합정 쪽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게 있고요. 마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지구도 있고요. 합정 전략 정비 구역이라는 곳도 있는데, 자, 이 구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1종하고 2종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거는 앞으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뭐 녹지 지역인데 뭐 주거나 공업, 상업 지역으로 편입될 계획이 있는 지역, 그 지역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 주변에는 전부 다 이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는 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이 나쁜 곳이 뭐 그리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합정입니다. 합정은 그 유명한 2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2호선은 서울을 한 바퀴 도는 노선이죠. 서울 전 지역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또한 6호선 또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로로 따지면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그리고 자유로까지 뭐 자차를 이용하셔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그렇고 서울 전 지역, 경기권까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곳 지역 상권은요, 그냥 길 따라 한 번만 쭉 돌아보셔도 다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체크 포인트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오늘 소개시키려는 이 상가 건물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자, 유동인구와 소비인구를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동인구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인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동인구 많은 데가 신도림역이라 그래요. 근데 신도림역이 상권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지, 그 소비의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꼭 구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상권이 지속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권이 지속이 되려면 그 소비하는 인구층이 낮아야 되겠죠. 젊은 층들이 계속 소비를 해야 되고 젊은 층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게 제일 좋겠죠. 홍대 입구만한 그런 그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공실입니다. 자, 공실이 뭐 1, 2개월만 지속돼도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자, 이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방법은 뭐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뭐 임차인의 교체로 인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통해서 공실률을 최소화해야겠고요. 또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누구든 오기 쉽고 나가기 쉽고 이런 자리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꼬마 빌딩의 시세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40억에서 42억 정도로 호가하고 있고요. 현재 이곳에는 보증금 1억에 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28억에서 29억, 그럼 실투자 금액은 11억에서 12억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합정동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금액대별로, 위치별로, 또 크기별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 물건 말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럼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꼬마 빌딩 만나보셨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공부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라고요. 저도 좀 귀 쫑긋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부동산 이슈가 뭐 경제 면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렇게 많은 대책도 나오고 상승하지 못하게 억제하려고 규제 정책들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 정책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은 왜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걸 겁니다. 공급 부족이에요. 자, 공급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물리적인 공급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개념의 공급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인 물리적인 공급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넘어선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공급 부족을 얘기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만 해도 9억이라고 평가받는 앞으로 개발이 하다라고 평가받는 주택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택은 그중에 20-30%밖에 안 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 자, 더 좋은 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억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뭐 쿵쿵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요. 녹물 나올 때도 있고요. 주차할 공간도 없고. 자, 그런 집들보다 생활 수준이 올라갔으니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방음도 잘 돼 있고 뭐 보안 시설도 잘 돼 있는 그런 집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의 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집을 짓는 토지 비용도 올라가고 건축 비용 또한 올라갑니다.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안 올라간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요즘같이 뭐 3년에 50% 정도 올라간다라는 것은 왜 올라가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건축 비용의 증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시행을 해서 사업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조합원한테 이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조합원한테 이득이 되질 않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개발분담금, 뭐 분양가 상한제 등등 여러 가지 규제책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비용도 증가하고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부중성하고 밀집 경제 등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중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특성이죠.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 건물이 지어졌으면 그 건물을 뭐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애고 뭐 다루 옆에 또 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 땅에 지어진 건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의미의 주택 공급인데 그 부동산의 특성인 부중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밀집 경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용도 지역으로 모든 국토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중에 도시 지역이 17%입니다. 17% 되는 도시 지역 내에 전 인구의 92%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게 그곳에 몰리겠죠. 학교도 일자리도 뭐 관공서도 교통시설도 모두 몰리다 보니 그곳이 제일 좋은 것.
그런 조건들이 좋은 곳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일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 저금리라는 게 들어가야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말 그대로 금리가 낮은 거죠. 금리가 낮다는 거는 돈을 빌리기 쉽다는 거고,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현금 유동성만 3,000조라고 합니다. 3,000조인데 좀 있으면 이제 토지 보상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또 풀리겠죠.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을 늘리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늘리게 되면 또 그 땅에 대한 보상금도 풀리겠죠. 자, 시중에는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시중에 계속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의 증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현금이 시장에서 늘어나다 보면 이 현금은 어디선가는 이득을 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진행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들 수 있는데, 자, 부동산은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규제를 하는 동안도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규제를 하면 뭐 전부 다 주식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000년 중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로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도 많이 낮아졌다는 거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54% 그리고 영국은 74%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선진국들도 이랬다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서 선진국들도 이랬는데 우리나라만 50% 넘어갔다는 게 그게 뭐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때 서구 전체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의 뭐 몇몇 지역 빼고는 모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요.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 현금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공급 부족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뭐 1, 2년 있다가 공급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주택의 공급은 없을 거야 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공급 부족과 저금리 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공급을 계속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주고요. 금리가 높아진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공급을 늘리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얼만큼, 주거용 부동산을 얼만큼 공급하느냐가 굉장한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저금리 기조가 지금 뭐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으로 저금리로 지금 시장에 현금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집을 전에는 10억 주고 샀는데요. 지금은 30억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예전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달걀 한 판을 사러 갔는데 그 나라 돈 화폐 가치로 해서 뭐 몇 억을 들고 갔다 그래요. 예전에 안 그랬겠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중에 현금이 많으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은 금리를 높여야 돼요. 시중에 있는 현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자, 공급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날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자, 금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으로
나가는 돈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당장 내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하실 시간이 왔어요. 공급 부족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니야, 이제는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조정기를 가질 거야.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저금리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끝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기준은 이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참 길고 깊게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허락된 시간인지 다 됐네요. 자, 자세한 얘기는 세미나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는 저금리와 공급 부족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상승이 된다고 하면요, 좀 더 빨리 태어나서 미리 샀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섭습니다. 강의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더 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세미나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6.17과 7.10 부동산 정책 두렵지 않다. 이 위기 속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전화와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